신진아의 머니TV.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주제를 정할 때 어떤 걸로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가 수능 100일하고 조금 더 남은 시기이다 보니까 어머님들과 학생들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라는 걸 제가 첫 번째 시간의 주제로 삼았거든요. 자, 아이들 기말고사 다 끝났죠? 어떻게 잘 봤나요? 기말고사 성적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이 내신은 절대적인 잣대가 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의 그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죠. 근데 절망하고 있는 친구들, 절망하고 계신 부모님들, 그 절망하는 시간도 지금은 아깝습니다. 왜? 입시가 이제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합격해야 되잖아요. 엄마의 힘으로, 아이의 힘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얼마든지 좋은 성적 낼 수 있습니다. 자, 성적이 나빴다면 훌훌 털고, 성적이 좋았다면 앞으로의 준비를 더 잘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보다 더 좋은 것을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자. 물론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다 예뻐 보입니다. 기말고사 때 영화 하나 못 본 거, 아유, 그럴 수 있습니다. 애가 그날 아팠어요. 그날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이런 핑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입학사정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님들은 내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입학사정관의 눈으로 내 아이의 내신과 내 아이의 생기부와 그리고 내 아이의 현재의 모습을 철저하게 분석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입학사정관은 수많은 아이들을 상대로 하나하나 채점을 맵니다. 과연 그 아이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어떤 환경이 있었는지 볼 시간이 있을까요? 절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 아이 앞에 객관적인 잣대로 내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분석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엄마들의 힘도 필요하지만 아빠들과 같이 힘을 모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내 아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 첫 번째, 엄마들이, 아빠들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공부를 하셔야 하냐면 내 아이가 원하는 학교, 가고자 하는 학교, 혹은 내 아이의 성적에 맞는 학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석? 그 학교에 지금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작년에 어느 정도의 내신으로 어떤 생기부의 기준으로 갔는지, 이걸 알려면 일단 3학년 담임선생님과 면담이 한번 필요하겠죠. 예, 선생님들과의 면담을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학년 때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분이 30명의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30명 모두에게 힘을 쏟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내 아이는 내가 더 자신있게 피하라고, 그리고 내 아이에게 필요한 걸 얻어 오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자, 입학사정관의 눈으로 보자. 입학사정관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학교에 입학사정관이 되어야 되겠죠. 그 학교에서 어떤 아이를 뽑는 줄 알아야 합니다. 내신만 좋은 아이를 뽑는지, 생활기록부의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를 뽑는지, 전공적합수비 맞는 아이를 뽑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내 아이의 성적을 펼쳐놓고 생활기록부를 펼쳐놓고 이제는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성적이 몇 점인데 과연 이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성적이 부족하다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엄마들이 힘들어하세요. 물론 아이들도 힘들어합니다. 내 아이나 내 부모님이 원하던 대학은 이만큼인데 실제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이 정도 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하지만 실망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입시는 시작됐고 내 아이 재수시킬 생각 아니고 N수시킬 생각 아니시라면 가장 현명하게 내 아이가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갈 수 있는 대학을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수시인지 정시인지 선택하라. 수시냐 정시냐를 이미 결정을 내린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결정을 내린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내가 지금 학교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정시에 달려들면 나는 서울대도 갈 수 있고 연대도 갈 수 있고 고대도 갈 수 있고
그건 혹이에요. 진짜 내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과 그리고 가고자 하는 대학의 갭은 현실적으로 멀거든요. 그걸 좁혀주셔야 되는 게 어머님의 역할인데 수시와 정시의 기준을 내신 3점대를 기준으로 봅니다. 3점대에서 3.5까지는 수시를 준비해도 되고 그 이하는 정시에 매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신이 3점이라고 할지라도 생활기록부 활동이 굉장히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포장이 될 수 있어요. 내신이 2.5인데 생활기록부가 정말 아닌 친구가 있어요. 과연 내신 3점대에 생기부 좋은 친구와 내신 2.5에 생기부 나쁜 친구가 동일한 대학을 넣었을 때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학교마다 진짜 달라요. 내신 성적을 중요시하는 학교가 있고 생활기록부의 전반적인 활동을 다 보는 학교가 있고 어머님들이 입학사정관이 되셔야 된다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내신이 거의 절대적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1, 2 그리고 일반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내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자소서나 의외로 생기부 비중이 조금 더 다학교, 서울대, 연대보다는 조금 덜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고대 같은 경우는 내신에 철저하게 기반을 해두고 지원을 해야 하는 학교고요. 서울대와 연대 같은 경우는 내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학과를 얼마나 이 아이가 열정적으로 3년 동안 준비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굉장히 면밀히 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자소서의 비중도 굉장히 큰 학교가 저는 이제 서울대와 연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공부하시다 보면 방향이 또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직접 공부하셔서 그 학교의 성향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재수생과 N수생은 조금 다르지만 현역 같은 경우는 수시가 내가 원하는 대학을 혹은 나의 성적보다 그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에요. 지금 재학생들에게 6장의 수시가 주어지잖아요. 그 6장의 수시를 다 버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수능 하루에 정시를 보는데 그날 성적이 원하는 대로 나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이 100% 있는 부모님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수시는 난 절대 6장 안 써 라고 하기에는 버리기에 너무 아까운 카드라는 거죠. 수시와 정시를 적절하게 재학생들은 수시가 내가 가장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도 난 수시는 싫어. 정시를 선택할 거야. 하신다면 정시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몸과 나의 두뇌의 사이클은 모두 다 수능 시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아침 8시 40분에 언어를 시작으로 해서 쭉 끝나는 그 시간까지 점심 먹는 시간까지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나의 몸과 두뇌를 움직여야 됩니다. 수시인지 정시인지 꼭 확인해라. 그리고 정시를 선택할 때 대부분 어머님들이 내신은 안 좋은데 우린 모의고사 잘 나오니까 정시 갈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모의고사는 어떻죠? N수생이 보지 않았습니다. 재수생이 보더라도 다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6월 모의고사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본 친구들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잣대로 바라보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있습니다. 끝까지 절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정시이기 때문에 수시 6장을 다 버리고 정시로 도전하는 건 조금 무모할 수 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정말 끝까지 수시 6장 카드와 정시의 카드를 저울질을 잘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요,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니라 갈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고 공부해라.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머님과 아이들은 저도 그랬어요. 진짜로. 눈높이가 3월달에 제일 높았어요. 그다음 6월달에 내려와요. 7월달에 더 내려와요. 8월달에 더 내려와요. 9월달 원서 쓸 때까지 계속해서 조마. 현실은 굉장히 달라요.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과 가고 싶은 대학의 갭이 크다는 얘기죠. 그 갭을 지금 줄이셔야 합니다. 왜? 9월이면 원서 접수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기 전에 생기부 아이들 마무리 시켜야 돼요. 이번에는 이제 9월 중순까지 생기부가 이어지죠. 그래서 특히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내신에 있어서의 조금 마이너스를
생기부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그 한 줄 한 줄 한 글자도 신경을 정말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아이가 했던 활동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잘 표현을 해내자는 거거든요. 제가 나중에 생기부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시 같은 경우는 이제 6장을 정하는데 그 6장 정하는 것도 상향 2장, 그 다음에 내 아이의 지금 성적에 맞는 곳 2장, 그리고 하향 지원, 안정권으로 2장, 그래서 2장, 2장, 2장 나눠 쓰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가 정해지고 나서 지금 어머님들이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교 일정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연대와 고대가 면접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날짜가. 그렇게 되면 2장 카드 중에 면접도 보기 전에 한 장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이가 가고 싶은 대학이건 갈 수 있는 대학이건 지금은 딱 A4지 한 장을 만드셔서 대학을 쓰시고 그 다음에 원서 마감 날짜를 쓰시고 자소서가 있는지 없는지 추천서가 있는지 없는지 면접 날짜가 언제인지 여기까지는 당연히 머릿속에 두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악하셔야 되는 건 대학의 인재상과 내 아이가 맞는지, 맞는다면 몇 % 정도 맞는지. 어머님 혼자 하시긴 조금 힘든 작업이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남편분하고 같이 이제 하시고, 지금은 생기부가 마무리되기 전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야 합니다. 왜? 기말고사가 끝났고 내신 성적이 나왔죠. 2학년 때까지 생기부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의 대학의 어떤 바운더리가 정해지면 이제 그 대학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는 학교 선생님을 믿으셔야 돼요. 돈을 주고 물론 컨설팅을 받으셔도 되고 다 하셔도 되지만 어찌되었건 이 고등학교에서 입시를 가장 많이 치러보신 분이 담임 선생님이시고 3학년 주임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첫 번째로 먼저 들으십시오. 그 후보군을 가지고 아이와 부모님이 같이 딱 학교를 놓고 어느 정도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작업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참 힘들어요. 입시에 있어서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1마리 토끼라도 제대로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작업을 지금 이제 수능 100일하고 조금 더 남은 시기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하셔야 될 일,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봐라. 부모가 아닌 학사정관의 눈으로 봐라. 2번째, 수시인지 정시인지 결정해야 될 때다. 하지만 수시 6장을 무모하게 버리지는 말아라. 왜? 현역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수시가 분명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3번째, 내가 가고 싶은 대학과 갈 수 있는 대학 잘 놓고 봐라. 이럴 때는 담임 선생님이나 3학년 부장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대학을 몇 가지를 정한 다음에 대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대학의 입시 전형에 대해서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시기다. 마음이 분주하실 것 같아요. 수능이 이제 100일하고 며칠 안 남았으니까 요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입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달리는 아이와 부모님은 분명히 성공하고요. 부모님도 공부하지 않으면서 누군가 해주길 바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컨설팅 맡길까? 부모님이 모르면 돈만 쓰고 컨설팅에 실패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이 공부해서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자, 아이와 엄마의 수능 100일 이제 시작됩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잘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신진아의 머니TV 2번째 시간에 다시 뵐게요. 자, 좋아요, 구독 꾹꾹꾹